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응급조치 방법은 이제 대면,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강의를 할지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잘 익혀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도움을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심장의 심장은 이제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게 되는 우리 몸의 펌프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마비는 심장의 펌프의 기능이 중단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심장이 중단이 되는 상태가 오게 된다면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의 기능을 빨리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면 장애를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뇌는 혈액 공급이 4 내지 5분만 중단이 돼도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을 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마비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심장마비의 증상을 보일 때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뇌에 혈액 공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손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를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뇌에 혈액 공급을 통해서 심각한 뇌 손상을 막고자 하는 것이 심장마비와 심폐소생술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마비가 오게 된다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러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이제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킬 수가 있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운 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배운 응급상황의 조치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치료 방법에 해당이 되고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게 되는 심폐소생술을 잘 익혀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이나 높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심폐소생술은 아주 중요한 응급조치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게 되는 소중한 치료법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나는 사람 중에서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생존하더라도 대다수가 심한 뇌손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손상으로 인한 회복 후에도 의식이 없거나 심장마비 이전에 지능을 회복하지 못해서 직장이나 사회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자 하는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 환자의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치료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응급환자, 심폐정지 환자가 목격하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목격자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로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에 자동차가 통행이 있다든가 하면 환자뿐만이 아니라 목격자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완전한 상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서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나게 되고,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목격자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목격자로서의 가장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격자로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주위에 심장 충격기라든가 자동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반응이 없는 경우에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119에 신고를 한 후에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우선 호흡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잘 관찰을 해서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서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전화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서 호흡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119가 도착할 때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러진 환자의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에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 압박을 하고,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압박은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약 5cm 깊이에 강하고 빠르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세어가면서 30까지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며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는 것이 가슴 압박 시행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 시행술에 대해서도 상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을 하거나 또 인공호흡을 이에 시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을 시키고, 머리를 젖혔던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 걸쳐서 숨을 환자에게 불어 넣게 됩니다. 또 숨을 불어 넣을 때에는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숨을 불어 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코도 놓아주어서 공기가 배출이 되도록 합니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을 해서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을 계속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의 반복을 시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조자가 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한 구조자는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하고 다른 구조자는 인공호흡을 맡아서 시행을 하되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이러한 이제 1주기를 이제 5번 정도 반복을 해서 또 역할을 교대해서 119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은 인공호흡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이제 꺼리는 일반적인 구조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림과 같이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에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림처럼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의 뒤꿈치를 그림 모양으로 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그림처럼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이 되도록 한 5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인은 이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시행을 해야 되고 30회를 시행하는 경우에 하나, 둘, 셋, 30까지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이 되도록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구조자가 2명인 경우에 한 사람은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구강 대 구강의 인공호흡법을 사용을 하면서 교대로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슴 압박 소생술을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 구조자는 깍지를 낀 손으로 손바닥 뒤꿈치를 이제 가슴뼈의 아래쪽에 잘 대고 이제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된 상태에서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이 이완되도록 빠르게 30회 정도를 시행을 하는 것이 가슴 압박 소생술의 기본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강 대 구강법이라고 그래서 인공호흡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직접 환자의 폐 안에 불어넣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환자의 입을 막고 코를 통하여 불어넣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 성행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실시자가 이제 환자를 뉘어놓고 환자의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한 손으로 환자의 턱을 위로 치켜 올리게 되면 환자의 기도를 열어주게 되고 집게 손가락으로 혀를 잡아둡니다. 다른 손으로는 환자의 코를 쥐어서 콧구멍을 막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다음 환자의 입에 대고 그 숨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 구강 대 구강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1분간에 12회 정도 반복을 하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1분간에 20회 정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강 대 구강의 방법은 처음으로 이제 환자의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한 손으로 환자의 턱을 위로 치켜 올리면서 집게 손가락으로 혀를 잡아둔 다음에 다른 손으로는 이제 환자의 코를 쥐어서 숨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행을 하는 실시자가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환자의 입에 대고 들이쉬었던 그 숨을 불어넣게 되는 구강 대 구강에 대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이렇게 시행할 수도 있지만 또 꺼려 하는 경우에는 실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강 대 구강의 경우에는 구강 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기도를 열어놓고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다 대고 그 숨을 불어 넣어서 호흡법을 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강 대 구강의 방법은 기도를 유지해서 여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기도를 그림처럼 개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는 한 손으로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으로 아래 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들어 올림으로써 기도가 열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잘 열어놓은 후에 기도가 열리게 되면 환자의 입을 열어서 입 대 입으로 인공호흡을 준비를 하게 되고, 코를 막게 되는 이유는 이제 코로다가 입으로 불어넣은 이러한 호흡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 유지 열기를 한 후에 숨을 깊이 실시자가 들이마신 후에 그 숨을 환자의 입을 열어 입 대 입으로 인공호흡을 준비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림처럼 기도 유지를 열어서 유지하는 방법이, 개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유지 열기가 끝나면 구조자는 먼저 환자의 기도를 개방했는지를 확인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에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그림처럼 밀착을 시킨 후에 구조자는 이제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신 후에 환자의 입을 통하여 1초에 걸쳐서 숨을 불어넣게 됩니다. 숨을 불어넣을 때에는 눈으로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이 되지 않는다면 머리 기울임이라든가 턱 들어 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시행한 다음에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가슴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던 중에 환자가 소리를 낸다든가 움직이게 되면 호흡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이 회복이 되었다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고 하면 심정지가 재발된 상태이므로 신속하게 가슴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4가지의 행동 지침은 첫 번째로 이제 깨워서 흔들어서 의식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알리고, 또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게 되면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게 눌러서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을 해야 하고, 또 주변에 자동 제세등기가 있으면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의식이 있는지를 흔들어서 깨워보고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식이 없어서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자동 제세등기가 있으면 사용하게 되는 4가지의 응급조치 행동 요령에 따라서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또는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심정지 상황에서 흔히 관찰이 되는 심실 세동 시에 일정량의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의 리듬을 분석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장비를 자동 제세동기 AED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기 충격기는 전원 버튼만 작동을 시켜주면 순서에 맞게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심박 조율기 또는 체내 제세동기를 가슴의 피부 밑에 삽입한 환자에게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삽입되는 심박 조율기는 500원 동전 크기 모양이고 체내 제세동기는 신용카드 크기에 해당이 되고 피부가 솟아 올라와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심박 조율기는 왼쪽 쇄골 밑에, 체내 제세동기는 가슴뼈 좌측 경계 옆에 삽입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환자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이 자동 제세동기 패드를 붙이는 곳에 삽입이 되어 있다면 삽입된 장비를 피해서 피부가 솟아 올라온 곳을 피해서 자동 제세동기에 패드를 붙여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 환자와 다르게 이렇게 이제 환자에게 부착되어 있는 이러한 장치들이 있다면 이러한 장치들을 피해서 자동 제세동기를 작동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 제세동기는 일반적으로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이고 심장 리듬 분석을 한 후에 제세동을 시행하게 되는 이러한 4가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켜기 전에 심정지 환자에게만 자동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을 쉬고 있거나 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전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심정지 환자인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제세동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제세동기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세동기 사용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한다. 또 자동 제세동기 사용 중에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놓고 전원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 제세동기의 전원을 켜기 전에 심정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에는 이제 2개의 패드가 들어 있습니다. 패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붙이게 되고 또 하나의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중간 겨드랑선에 붙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박조율기라든가 체내 제세동기를 부착한 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환자들이 부착된 그러한 심박조율기와 체내 제세동기의 위치를 피해서 자동 제세동기에 패드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삽입된 장비가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장비를 피해서 자동 제세동기에 패드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패드 부착 전에 이물질이 있다면 패드를 제거해야 하고 또 패드가 심장 충격기 본체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을 한 후에 패드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에 2개의 패드 중 하나의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부착을 하고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심장 리듬 분석은 패드를 붙인 후에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 스스로가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심장 충격기의 충전은 수초 이상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또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며, 이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심장 리듬 분석에 따라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동안에는 환자와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 리듬 분석기의 음성 지시 메시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장 충격 제세동 시행은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심장 충격기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서 심장 충격이나 제세동을 시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장 충격 실시의 경우에는 심장 충격이 필요하면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충전을 합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바로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 후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 충격 실시 전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누르기 전에 사람들을 떨어져 있도록 하고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충격을 시행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지시가 나오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을 하고, 이러한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 AED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5가지의 상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원을 켜고 2개의 패드를 부착을 하고, 패드 부착 시에 유의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심박조율기라든가 체내 제세동기가 삽입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장비를 피해서 패드를 붙이게 되고, 패드를 부착한 후에 세 번째로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장 리듬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 후에는 제세등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제세등 시행에 전원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또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제세등 버튼을 누르게 되는 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세등 시행 후에 또다시 이제 음성 메시지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시행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를 하시다가 이러한 이제 응급 상황을 발견하거나 응급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판가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문인이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19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19 응급 의료 전화 상담원의 도움에 따라서 지시를 받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응급 상황에 맞닥뜨려서 선의의 응급 조치를 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해서 면책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고 규정을 둠으로써 선의의 이러한 응급상황에 발생하는 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생존 사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로부터 이제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시기가 필요를 하고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1년에 5가지의 단계는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러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호흡이 정지된 환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가 필요하게 되고, 신속한 제세동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통해서 119가 도착할 때까지 효과적인 소생술을 통해서 심정지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해서 이러한 환자가 또는 심한 뇌손상을 받아서 또 직장이나 사회로 복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5가지 필수적인 단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1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의 방법은 5가지의 단계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마비 환자의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치료 방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존 사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 기관에서도 안전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응급조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문가로서 이러한 일반적인 대응 내용에 따라서 또 매뉴얼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